안녕하세요. 2025년 대선, 정말 여러 이슈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AI가 정말 뜨겁습니다. 주요 후보들이 저마다 이 AI 관련해서 야심찬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입수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각 후보 계획들, 그 핵심이 뭔지, 또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워낙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서요. 당신이 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딱 중요한 정보만 뽑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심층 분석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재명 후보입니다. 100조 AI 투자. 굉장히 강력한 숫자죠? 이걸로 AI 세계 3대 강국으로 가겠다. 이런 목표인데요. 들어보니까 GPU 5만 개 확보, 지역 인재 육성,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치, 정말 계획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엄청난 규모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100조 원. X만 보면 정말 대단하죠. 강력한 메시지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저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아마 10년 혹은 그 이상으로 좀 나눠서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GPU 5만 개. 이거 확보해도요. 이걸 돌릴 수 있는 뭐랄까 전력망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같은 기반 시설이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같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기술 접근성을 넓힌다는 점은 좋지만요. 자료들을 보면 개인정보 문제라던가 AI가 잘못 판단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냐 이런 제도적인 틀 마련이 먼저다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돈만 투입한다고 끝이 아니네요. 그 밑에 깔리는 인프라, 또 제도, 이 큰 그림이 중요하단 말씀이시군요. 네, 다음은 무소속 한덕수 후보입니다. 이분은 AI 혁신전략부라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겠다. 이걸 1호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들어보니까 과학기술, 환경, AI 이걸 다 합쳐서 부총리급 부처를 만들고 R&D 예산 방식도 지금 기재부 중심에서 바꾸겠다. 이건 조직 자체를 크게 바꾸려는 시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예 부처를 새로 만들겠다는 건 그만큼 AI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 아시다시피 새로운 부처를 만들려면 국회 동의도 얻어야 하고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게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정치적인 합의도 필요하고요. 특히 그 R&D 예상을 기재부 중심에서 바꾸겠다는 구상, 이게 AI 쪽에 집중 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기존 부처들의 어떤 강력한 반발이나 부처 간의 힘겨루기 이런 걸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도 좀 고려해야 합니다. 자료에도 그런 우려가 나와 있고요. 네, 결국 정치적인 합의 그리고 부처 간 점유율 이게 정말 핵심 관건이 되겠네요. 쉽지 않겠어요. 자, 다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이분은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100조 원 규모는 비슷한데요. 민관 합동 펀드를 만들어서요.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그리고 유니콘 기업 육성,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 주도보다는 좀 시장하고 같이 가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민간 합동 펀드라는 건 이제 민간의 자본 그리고 그 활력을 좀 끌어들여 보겠다는 전략인데 결국 성공의 열쇠는 어떻게 하면 민간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투자 위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감수하고도 민간이 참여할 만큼 뭔가 매력적인 설계가 필요하겠죠.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20만 명 인재 양성 목표 이것도 사실 당장 뚝딱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교육 시스템 전반을 좀 바꾸고 투자도 계속해야 하는 상당히 좀 긴 호흡의 과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 AI 정책 보좌관 신설 얘기도 있던데 이것도 그냥 상징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권한을 얼마나 주느냐,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하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민간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지, 또 인재 양성은 어떻게 장기적으로 가져갈지 정말 시간과 섬세한 설계가 필요한 과제들이군요. 자, 마지막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인데요. 접근법이 또 상당히 다릅니다. 유일하게 이공계 출신이라 그런지 큰 규모의 투자보다는 교육과 규제개혁, 여기에 딱 방점을 찍었어요. 수학교육을 강화하고 AI 관련해서 좀 과도한 책임 규제가 있다면 이걸 풀겠다. 이런 주장인데 앞선 후보들하고는 달리 돈 문제보다는 제도적 기반을 먼저 다지자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대규모 예산 투입 경쟁에서 좀 벗어나서요. AI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규제 환경이라든지 기초교육 같은 부분에 집중하자는 거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
이것도 당장 교사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좀 더 나와야 하고요. 또 규제 완화, 이건 참 민감한 부분인데 특히 뭐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하고도 좀 맞춰가야 하는 복잡한 문제거든요. 섣불리 완화했다가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요. 들어보니 정말 다양하네요. 백조 투자부터 시작해서 부처 신설, 민관협력, 또 교육과 규제개혁까지 각 후보가 이 AI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 또 내놓는 해법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오늘 쭉 들어보니 중요한 건 단순히 공약에 적힌 숫자나 그 규모가 아니라 실제로 이 계획들을 어떻게 땅에 발붙이게 할 거냐, 어떻게 실행해 나갈 거냐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어떤 접근 방식이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하고 또 실현 가능한지는 이걸 듣고 계신 당신, 바로 유권자가 판단해야 할 몫이겠죠. 단순히 누가 더 큰 구호를 외치나 이걸 따르기보다는요. 각 전략이 가진 장점과 단점, 그리고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한국의 미래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는 무엇이고 또 어떤 후보의 계획이 그 가치에 가장 잘 맞는다고 보시는지 말이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